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적극 추진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 차원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 이렇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지시를 하고 나섰는데요. 어제는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감사 결과 발견된 비리 혐의들, 감사원이 모아서 발표했죠. 그 가운데는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하고 앞으로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또 초미의 관심인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이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군산 지역구 신영대 의원과 짚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대입니다. 네, 어제 감사원 발표 그리고 윤 대통령이 오늘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러니까 어저께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걸 보고서 좀 뜨악했어요, 사실은. 네, 왜 그러냐면 실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나면 원래 이제 그 감사 결과를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 기관으로부터 반론을 답변서를 받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반론까지 한마디로 답변서란 것은 네, 이걸 받아서 이걸 실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게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게 그동안에 관리했죠. 네, 또 그 전에 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감사위원회의 의결 자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어저께 이제 그 발표를 하길래 왜 그런가, 이게 답변서도 지금 군산시에서 받지 않았는데 이걸 왜 그랬는가 싶었는데 네, 결국은 오늘 보니까 군산 새만금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포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셔서 발표하셨고, 실제 재생에너지의 어떤 앞으로 설치할 이런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네, 결국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의 일환으로 지금 절차 없이 지금 발표를 한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이 결국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흠집내기가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어떤 과정들의 어떤 정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할 때 기금을 운영할 때 예산에 낭비 요소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실태조사하고 그걸 감사도 하고 어떤 비리가 있으면 처벌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만 있던 게 아니라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 에너지 관련된 기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도 시켰고 그 결과를 발표한 전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비리가 있으면 하지만 이 비리 내용 자체가 좀 구체성에 띄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합법적이랄지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제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정당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좀 없는 이런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전 대통령이 챙겼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그게 의심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자체를 문제 삼고 좀 이 사업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가 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내내 그렇게 행보를 해왔죠. 제가 속한 산업통상위원회에서도 이제 회의를 할 때마다 태양광 사업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계속 주장해왔고, 네,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사업은 우리나라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업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실제 그 국가의 경제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프레임 자체를 선거 과정할 때 그 대통령 선거 과정부터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악으로 규정시켜놓고 이걸 몰아갔는데, 저는 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굉장히 심히 걱정이 많이 큽니다. 네, 뭐 지금 세계화 추세에 역행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번 네네, 지금, 말씀하시죠. 네, 지금 뭐냐면, 이렇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나라들이 몇 개 나라가 있어요. 네, 저는 수출하는 건 저는 찬성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원전을 수출하는데, 마냥 그 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하다가 이 재생에너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원전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정부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나라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폴란드 같이 그런 나라를 보면, 폴란드는 주로 석탄 화력 발전을 많이 했던 나라예요. 네,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나라 훨씬 높아. 한 20% 정도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재생에너지를 계속 확대하는데,
석탄 화력을 해갖고 발전해가지고는 옆 나라 독일에 수출을 못하고 유럽 쪽에. 그러니까 이게 기저 전원의 역할로 일부 원자력 발전하는 건데 이걸 좀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것만 석탄 화력 발전을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것만 부각시키고 있는 거지. 네. 그 나라가 재생에너지를 우리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속이고 있는 건데 지금. 네. 그렇군요. 같이 가야 하는 사업이지 이게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고 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 감사가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뭐 정치 감사의 성격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군산시 같은 경우들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감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감사 결과를 어저께 보니까 너무 황당했던 게, 그 군산시장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 회사에다가 그 사업 진력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 군산이 아시다시피 조그만 지방 소도시잖아요. 네. 저도 제일고시지만 다 각계각층에 시청 공무원부터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도 군산고, 제일고, 뭐 중앙고, 동구 출신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군산고등학교에 총동창회 뭐 이렇게 부회장이가 맡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 부회장만 70명이 넘어요. 네. 그리고 지역에서는 가장 큰 건설회사 중에 하나가 그 회사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더 결정적인 것은 군산시장이 그 이 일을 결정한 주체가 아니거든요. 네. SPC라는 회사가 결정했는데 서부발전하고 군산신의발전 주식회사가 같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지 군산시장이 개입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제 군산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했고 그러니 이거에 대한 타겟팅으로 계속적으로 조사했던 것 같아요. 감사를. 네네. 반면에 이제 같은 사업을 진행했던 새만금개발청이랄지 새만금공사는 정부 관련 기관이니까 일부 좀 제해놓고 사업 진행했던 거고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것은 완벽하게 좀 그 완전한 정치 감사이기도 하고 표적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정치 감사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우리 지역에도 굉장한 그 관심이 있는 먹거리인데 뭐 현 정부가 관심을 두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지원하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설득해 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어쨌든 여당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소통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이 태양광이라는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을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규정해놓고 그 반대 극보로 원자력을 강조하다 보니 네. 실제 이제 그 이런 그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할지 정부에 있는 관료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이번 사항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하면 기업들의 요구를 정부가 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은 단지 정부가 판단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서 네네. 이건 결국은 이제 정부가 이걸 수렴하지 않고는 실제 예를 들면 SK가 됐든 SK 하이닉스든 그렇지 않으면 뭐 삼성 반도체든 또는 이런 2차적인 기업들이 앞으로 유럽으로부터 아리백을 요구받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해서 이걸로 좀 제품을 만들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진행되지 않으면 수출을 못 하잖아요. 예예. 그 기업들이 한국에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티죠. 그러면 재생에너지 인프라 갖춰져 있는 해외 공장을 이전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네. 정부 태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지금 준비되어 있는 군산 새만금 내측의 수상태양광 같은 사업들은 이게 산지를 깎거나 어떤 토지를 전용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를 설득했을 때 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문제점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건 하는 거고 네. 실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재생의 인프라 확대는 또 별개의 트랙으로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현안이 여러 가지인데 새만금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그 새만금의 네. 2차 전지 특화 단지 이거 꼭 유치하자고 범도민 대회까지 연 상황인데 네. 의원님께서 그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또 정부에 촉구도 하셨어요. 네. 네. 어떤 답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물으셨고요? 제가 뭐 총리님한테 이제 지적하고 질의를 한 것은 결국은 군산 새만금에 2차전 특화단이 꼭 필요하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군산 새만금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것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경쟁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걸 좀 말씀드렸던 거고. 네.
뭐 총리님이 당연히 이제 군산 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상기를 시키고 원론적 답변은 좀 받아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지역 간에 뭐 당연히 뭐 포항이랄지 뭐 울산 이런 데도 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해 주는 게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게 그래도 균형감 있게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을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유치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희가 뭐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수치로 재단할 수 없겠지만 네. 상당 부분 우리 군산 새만금의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고 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저하고 민주당 국민의힘의 정원천 의원님하고 김관희 지사님하고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산업통상부 장관 만나서도 강력하게 좀 군산 새만금 유치의 필요성도 지정의 필요성도 주장하게 했고 또 도민들의 어떤 의견들도 좀 결집해 내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정부가 좀 충분히 군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